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오늘은요, 직업이 특이한 작가들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 작가가 되기 전에요, 가게 점원을 했다든가 노동자였다든가 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전업작가가 되고요, 그러니까 책이 어느 정도 팔리기 시작하면 보통은 그런 일들을 그만두거든요. 하지만 작가로서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가로서는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원래의 직업을 유지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베스트 5를 뽑아봤는데요. 이 베스트 5라는 게 순위를 매기기엔 조금 주관적인 그런 구석이 있죠. 이게 주관적인 거니까 너무 이의를 제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는 특이한 직업을 가진 작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작가를 아시면 댓글로 알려주셔서 같이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제가 뽑은 베스트 5 작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스트 5는요, 많이 알려져 있으신 분입니다. 셜록 홈즈의 작가 코난 도일입니다. 코난 도일의 직업은 의사죠. 그래서 홈즈의 조수 겸 기록자 역할을 하는 왓슨이 의사로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데 미스테리나 스릴러물에서는 의사 작가들이 많이 있어요. 의학 스릴러를 창조했다는 평가를 듣는 베스트셀러 작가 로빈 쿡이나 아니면 주라기 공원의 작가 마이클 크라이튼도 의대 출신이죠. 그것도 무려 하버드 의대입니다. 마이클 크라이튼은 좀 특이한데요. 원래 하버드 영문학을 전공했어요. 하버드대 영문학과를 전공했다가 전업작가로서는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느껴서 다시 의대로, 그것도 하버드 의대로 진학을 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막상 의대를 졸업할 때쯤에는 이거 의사로서는 이 창조성이 부족한 그런 직업이니까 자기한테 안 맞는다 생각해가지고 전업작가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그리고 소설을 쓴 사람이죠. 뭐 되고 싶다라고 하고 싶은 거 다 한 이런 사람도 참 특이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 이런 의사 작가의 가장 원조에 있는 사람이 바로 코난 도일입니다. 의대만 나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개업이로 병원을 운영을 했는데요. 병원이 하도 안 돼서 파리만 날리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나서요. 그래서 셜록 홈즈 시리즈를 쓸 수 있었다고 하죠. 코난 도일은 글을 빨리 쓰는 것으로도 유명했는데요. 사람들과 파티 장소에서, 그러니까 같이 파티를 즐기면서도 글을 쓴 적이 있다고 하고요. 셜록 홈즈 단편 4편을 한 달 만에 쓴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주에 한 편씩 쓴 셈이에요. 그래서 사실 글을 꼼꼼하게 수정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셜록 홈즈를 보면 가끔씩 설정 오류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의사 작가 하면 바로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코난 도일이었습니다. 베스트 4는요, 레이먼드 카버입니다. 대성당이라는 작품의 작가이기도 하고요. 얼마 전 영화화되었던 버드맨의 원작자이기도 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너무 이 작가를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일본에 초대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작가의 건강이 안 좋아져서 그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라고 하죠. 코난 도일이 의사 작가의 대표라면 레이먼드 카버는요, 노동자 작가의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마크 트웨인 같은 경우는요, 작가로 성공하기 전에 미시시피 강의 백길 안내원 일도 했었다고 하죠. 마크 트웨인이라는 필명 자체가 안전수역이라는 뱃사람 용어라고 합니다. 하지만 소설가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후에는 그런 일을 그만두고요, 전업 소설가로 글을 쓰는 것으로 먹고 살았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레이먼드 카버는요, 인생의 3분의 2를 노동자로 살았다고 합니다. 공장 잡부나 정원사 등 딱히 큰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요. 전형적인 블루칼라였다라고 할 수 있죠. 그 이유가요, 단편 소설가였기 때문인데요. 당시 미국에서는 단편 소설로 히트한다고 해도 크게 돈이 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먼드 카버의 소설에는 그전에는 소설에서 부각된 적이 없었던 하층민이나 블루칼라들의 삶이 잘 그려져서 사회적 의미를 가지게 된 것도 있어요. 베스트 3는요, 우리나라 작가입니다. 날개를 쓴 이상이에요. 오감도라는 시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상의 원래 직업은 건축사입니다. 이상의 작품이 인정받은 것은 그의 사후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인정을 받아서 사실 살아있을 때는 이상에 대한 평가는 건축기사가 글도 잘 쓰네? 이런 정도였었던 거죠. 경성공업고등학교 건축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요. 졸업하자마자 당시 조선총독부의 건축기사로 취직이 됩니다. 공무원이 된 거죠.
건강이 나빠져서 그런데 건축기사를 그만둔 게 1933년이고요. 죽은 해가 1937년이니까 전업작가라고 칭할 만한 시간은요. 횟수를 다 따져도요. 5년 정도밖에 안 돼요. 건강만 괜찮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끝까지 건축가이면서 소설가로 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베스트 2는요. 변신을 쓴 작가죠. 프란츠 카프카입니다. 카프카는 요즘 현대인들이 꿈꾸는 투잡 뛰는 직장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카프카는 원래 법학을 전공한 후에 노동보험공단에서 일을 했는데요. 사실은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작가로 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카프카가 다니는 직장이요. 그나마 장점이 뭐냐면 오전 8시에 시작해서 오후 2시면 끝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카프카가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가 있었죠. 귀가한 다음에 밤늦게까지 매일 3시간 정도는 꼬박꼬박 글을 썼다라고 하는데요. 매일 일정한 분량의 글을 쓴다라는 것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창작 스타일과도 비슷한 면이 있죠. 하지만 역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글을 쓴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는데요. 카프카의 작품 중 장편은 완결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완이기 때문에 더욱 가치가 있다는 평도 있긴 합니다. 요즘 자기 책 하나 쓰고 싶어 하시는 직장인 분들 많으신데요. 카프카의 매일 글쓰기라는 루틴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 베스트 1위는요. 바로 네, 죄송합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작가 루이스 캐럴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교수예요. 에? 교수면서 글을 쓰는 사람은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이세 직업을 가진 작가 1위가 될 수 있을까요? 교수는 교수인데요. 이 사람의 전공이 좀 특이한 과목이어서 그렇습니다. 바로 수학 교수예요. 루이스 캐럴도 사실은 필명이고요. 본명은 찰스 도슨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수학 교수였는데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어떻게 보면 황당무계한 공상의 세계를 창조한 사람이 가장 논리적인 머리를 가져야 할 수학자라는 것이 아이러니한 점이라는 거죠. 하지만 앨리스에 나오는 갖가지 이상한 이야기나 설정들이 사실은 수학적 이론에 근거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긴 해요. 이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 영국 여왕이었던 빅토리아 여왕이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보고 이거 너무 재밌는데 매우 좋아 라고 하면서 이 작가의 다른 작품들도 가져와 보라고 했다가요. 유클리드 기하학과 행렬에 관한 수학책과 수학 논문들을 받아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뛰어난 사진사이기도 했던 루이스 캐럴은요. 사진작가로도 이름이 꽤 알려진 편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쓰리잡을 평생 갖고 사신 진정한 엔잡러라고 할 수 있을 듯 하네요.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특별한 직업을 가진 작가 베스트 5를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이러저런 직업을 가지면서 일을 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요. 여기 제가 소개한 작가들에 비하면 이 성취가 비할 바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힘을 몰아주시면 참 좋을 듯 싶네요. 감사합니다.